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한 명씩 따로 연락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복귀를 막는 강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재현 시험이 2번 진행됐는데 유족 측은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유사한 조건에서는 모두 정상 작동했고 1차 재현 시험 결과도 국과수 감정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난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해 난기류가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남북의 온도차가 강할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져 난기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등으로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농가에서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꿀벌 감소는 양봉업뿐 아니라 식량 위기, 나아가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들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떠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개별 접촉 방식의 설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의대에서 복귀를 막기 위한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 학년도 대입 변경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며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원 사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추가 수련 가능 기한이 다다랐다며 전공의를 압박해봤지만 복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전공의 측 대화 조건인 증원 백지화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 이들 단체를 움직일 뚜렷한 유인책이 없자 정부는 한 명씩 개별 접촉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수련병원의 그 원장이나 진료 과장이 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 전투 방식 설득 작업은 집단 행동 중인 의대생을 상대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본부가 개별적이고 꼼꼼하게 학생들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귀를 막는 학생 사이 강압 행위에 대해선 사법 대응을 재차 강조하며 최근 수사 의뢰한 3건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A의대에선 전 과목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B대학은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례가 C의대의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명단을 공개해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대표 의대생 단체에 제의한 대화를 거부당한 뒤 5개 지역 의대 학생회 측에 각각 대화를 요청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설득 외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킬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별 공략 카드 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한 번에 49% 넘게 늘리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레드팀에게 허망한 수치에 대한 집착을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당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료 붕괴 사태로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아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곁을 떠난 사실이 절망스럽다며 교수들이 남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 임기에 좌우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진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북대 병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어제 병원장 명의로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외래와 입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운영 자금이 모자라 차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수 의료 제공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고 경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진료 공백 사태 이후 매달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세를 멈추고 10년 전 수준인 71.4세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글로벌 보건 통계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유행과 암 같은 비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대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대 수명 개선 추세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019년과 2021년 사이 평균 기대 수명이 1.8년이나 줄어들면서 2022년 기준 기대 수명은 71.4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61.9세로 역시 1.5년이 감소했습니다. WHO는 기대 수명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암과 심장 질환에 이어 세 번째였고 2021년에는 심장 질환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맑은 하늘에서도 갑자기 비행기를 뒤흔드는 난기류는 승객들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난기류가 기후 위기로 인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난기류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갈 때 방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배가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비행기도 공기의 파도를 만나며 흔들리는 겁니다. 난기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서 상승과 하강기류가 반복해서 생기는 산악파 난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대기의 상승과 하강 운동이 활발해지는 대류성 난류. 특히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청천난류는 미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울돌목 그 물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측류 밑에 흐르지 않은 바람에 따라서 막 역류가 생깁니다. 네. 그 내에 비행기가 혹시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흔들림이 생기고요.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비행기는 극심한 난기류로 1분 동안 위아래로 100m 넘게 출렁였습니다. 수직 속도 역시 치솟았다가 급강하했습니다. 최근 이런 난기류가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해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난류는 대기 상층에서 부는 매우 강하고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영향이 큰데 온난화로 남북의 온도 차이가 강할수록 제트기류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강한 제트기류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제트의 강도의 증가에 비해서 거의 한 1.7배 정도 속도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래 기후에 대해서도 확인해본 결과 그 강도가 유럽에 있는 다른 제트 기류에 비해서 동아시아 jet이 훨씬 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강한 청천난류의 빈도수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항공기상청은 난류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을 개발해 오는 2026년 현업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중남부와 동부에서 토네이도와 폭풍이 강타해 적어도 21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5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텍사스에서 7명, 아칸소주 8명, 오클라호마에서 2명이 각각 숨진 데 이어 폭풍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켄터키주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전력시설도 파손돼 켄터키주 17만 가구를 포함해 미국 동부 지역 6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폭풍이 동쪽으로 더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남부 지역에 지난달부터 토네이도 발생이 부쩍 잦아져 지난 4월은 미국에서 역대 2번째로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고기압이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멕시코에서 동물이 폐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이달 들어 남부 타바스코 등에서 유카탄 검은 짖는 원숭이 사체가 157마리가 확인됐고 탈수 증세를 보이는 10여 마리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에 이르는 기록적 폭염송에 원숭이들이 온열 질환이나 영양실조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북부에 있는 한 생태공원에서는 앵무새나 박쥐 같은 조류와 고양이과 동물 등의 폐사가 이뤄져
지금까지 100마리 이상이 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수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브라질 남부에서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1000여 건의 감염 사례가 신고됐으며 최근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대규모 홍수로 하수가 섞이고 깨끗한 물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렙토스피라증이나 B형 간염 등이 창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선 2주간 이어진 전례 없는 홍수로 최소 169명이 숨지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탄 손자가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현 시험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현을 통해서도 운전자 과실로 본 국과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고 현장 도로에서 진행한 공식 재현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재현.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강릉 시민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경차 크기의 스티로폼 모형 앞에 멈춰섭니다. 세 차례 모두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겁니다. 가속 페달을 일정 정도 이상 밟으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함을 부정한 차량 제조사의 주장. 운전자에 의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식 재현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차 재현 시험 역시 속도와 기어, 엔진 회전수 변화 등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5초간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늘어난 속도는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수치가 재현 시험 때보다 시속 10km 안팎이나 낮았습니다. 제동 장치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EDR에 나온 그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동안에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재현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싸워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인 유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현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다음 달 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토크쇼에 나섭니다. 카이스트는 다음 달 5일 카이스트 본원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에서 가수 지드래곤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가 토크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의 소속사로 엔터테인먼트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앞서 카이스트와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K-팝 글로벌 사업을 위한 과학기술 확보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공동 미래기술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취약한 알뜰폰 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까지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뜰폰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부정가입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고쳐 알뜰폰 사업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공문 발송 과정에서 교사 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 나흘 만에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내면서 참여교사 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교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학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교육부는 나흘 뒤인 지난 24일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수상한 문자와 전화는 거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등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갈수록 줄면서 아프리카와 남미 등 주요 생산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봉업뿐 아니라 식량 안보와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케냐에서 양봉업을 해온 팀 웰레 씨는 최근 꿀벌 수가 줄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척박해진 기후로 옥수수 농사에 쓰는 독한 살충제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벌들이 꿀을 모을 수 있는 자연 숲이 줄어들면서 케냐 양봉업자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Watu wameingia kwa msitu na wanakata ile miti ambayo inatuletea asali. Kwa hivyo ningeomba hao watu wanakata miti wakichoma makaa. 여기에 농부들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 메뚜기 번식이 증가한 것도 꿀벌 감소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locust ate all the crops, all the plants, all the shrubs, and farmers. This led to collapse of the bee colony, and farmers went at a loss. The beehives were left without bees. These farmers went on a very big, serious loss. 케냐와 인접한 탄자니아에선 사냥하듯 숲에서 꿀벌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야생 동물이 많은 지역이라 벌통을 나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꿀을 모으려면 밧줄을 감고 올라가야 합니다. 토지 황폐화 영향으로 식량 구하기가 힘들어져 양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Jamii hii kwa kiasi kikubwa inategemea zaidi uwindaji, ufugaji wa nyuki pamoja na ulaji wa mizizi. Sasa tunajaribu kuwabadilisha kwa sababu kutokana na mabadiliko ya tabia nchi. 멕시코에서 양봉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마약 범죄 유혹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꿀벌을 돌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Porque tener una inversión inicial para comprar 23 ollas sí se necesita un montón de dinero y dinero que en nuestras manos no tenemos. 2017년부터 매년 5월 21일 세계 꿀벌의 날로 제정한 유엔은 양봉업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각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About 75% of world food crops rely on pollination. Pollination increases the quantity, quality, and the diversity of our food, and also non-food agricultural products. 그린피스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6도 오르면서 봄꽃 개화일이 빨라지는 등 꿀벌에게 잔인한 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요즘 전남 강진에서는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보급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아열대 과일 통합 상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2,500여 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잘 익어 떨어진 망고도 보입니다.
애플망고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빨리 나오는 망고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0g짜리 한 개에 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된 묘목을 들여다가 적어도 3, 4년을 더 키워야 제대로 된 과실을 딸 수 있는 애플망고. 재배하기가 다소 까다롭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지만 망고 농가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에 수정이 안 돼가지고 막 전화들 와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수정이 좀 잘 된 편이에요, 금년에. 그래서 저는 작황이 금년에도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를 비롯해 바나나와 비파 등 전남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농협은 전남 아열대 작물 공동 브랜드 몸의 향을 만들어 유통과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류 소비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에서 홈술 위주로 술 문화가 변화하며 위스키 소비량이 늘고 새로운 맛을 입힌 막걸리와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된 위스키를 살펴보는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고르기 위해 꼼꼼히 살핍니다. 풍미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맥주나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다가 배부르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위스키는 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칵테일의 일종으로 탄산수에 위스키를 넣어 만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매출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트 3사의 올해 4월까지 위스키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15%에서 26%까지 모두 매출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도 3만 톤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와인 수입량은 오히려 20%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홈술을 하던 소비자가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위스키 외에도 막걸리 등 전통주의 변신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주에 과일 등 새로운 맛을 넣어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었고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전통주 등 막걸리 매출은 올해 모두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 와인에 좀 줄어든 만큼 이제 좀 다양성을 많이 찾으시는 이런 젊은 층 고객분들이 이제 2030 이런 젊은 소비자층들은 이런 새로운 체험형에 이제 좀 더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가 그들의 니즈에 좀 적합한 게 아닌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즐기는 문화가 양보다 질로 바뀌는 가운데 유통업체도 제품 다양화에 나서면서 소주, 맥주, 와인이 주도하던 시장에 주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팔 수 있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잔술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 통칙 해석상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얼마 전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신선하지 않은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피부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돼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조금이라도 위생에 문제가 있는 어패류는 섭취하지 마시고 피부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갑자기 발열과 구토, 다리 쪽에 수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